둘째가 이렇게 뛰어서 막 들어와요. 막 하고 들어오면 큰애가 뭐라 그래요? 이제 아빠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죠. 아빠가 이해해. 엄마가 잘못됐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수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에게 듣는다 현직 부부 및 가족 상담을 하고 계시는 베테랑 상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수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이인수 심리상담연구소 애나더 라이프 대표 원장으로 있습니다. 상담은 이제 아동 청소년, 개인 성인과 부부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심리 상담사를 대상으로 뭐 상담 수련이나 슈퍼비전 진행하고 있고, 또 가족 상담사, 전문가 가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요. 현재로는 한국가족치료학회 또 한국상담학회 수련 감독급 전문 상담사로 또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네.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민우친의 가족치료 마스터학위를 번역하였습니다. 네. 뭐 상담도 하시지만 또 상담하는 사람들을 슈퍼비전도 하시고 네,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신 영광입니다. 아유, 네. 말씀입니다. 예,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대상에게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부부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부 관계가 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 모셨습니다. 네. 부부 갈등은 모든 부부들이 얼마간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부부의 나이에 따라서 겪는 어려움이 다르겠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나이에 따라서 부부들이 겪는 갈등이 어떻게 다른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아유,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세요. 네. 연령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제 50대, 60대 부부들은 이제 정말 뭐 우리 빈둥지 시기라고도 하고 이제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사는 거 꿈도 못 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독립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제 성인 자녀들하고 뭐 정서적인 혹은 또 재정적 그런 갈등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저희가 뭐 100세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좀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당황스럽고 서글픔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에서 부모로서 이 또 부부로 맞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냥 할리 데이비슨이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자기만의 자기만의 삶의 어떤 로망 같은 것들을 하고자 하시는 실현해 보려고. 네, 그런 네네. 분들 보시다시피 좀 나의 제2의 삶, 나로서 나답게 산다는 것에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부부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분들은 좀 이제야말로 따로 또 같이를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삶, 뭐 그런 것들을 좀 권해 보는 편이에요. 네네. 5, 60대만 해도 조금 더 젊으시니까 뭔가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나이가 되군요. 네. 그리고 40대 부부들은 정말 이제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뭐 40대, 50대 뭐 초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부모의 갱년기와 자녀의 사춘기의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육하는 데 애쓰시고 그랬는데 청소년기 자녀를 이제 맞이하면서는 되게 이제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들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제 40대 부모들이 자녀로 살았을 때와 지금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역할은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부모님의 말 잘 듣는 네. 착한, 착한 네, 아들, 모범적인 딸. 네. 자녀로서 학업 성취 위주의 그런 성실히 역할들을 잘 해왔죠. 그래서 네. 뭐 학교 가고 대학 가라면 대학 가고 네.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네, 네.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로서의 그런 자아 정체감들이 이제 막 그냥 콩나물 머리에 올라오듯이 쑥쑥쑥쑥 마이웨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그것도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갈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네. 또한 뭐 좀 생각해 보면 40대 부부들은 이렇게 또 원가족 그 갈등들 이제 요즘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원가족이 이제 고부 갈등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장서 갈등도 네. 상당 부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자녀가 성장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K 장녀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네. 내가 이제 엄마의 이렇게 감정바지가 아니었다고 이제 자녀가 이제 네, 네. 어머니한테 그런 또 갈등들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원가족, 학대가족하고들의 갈등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긴 장모하고 사이하고 갈등 때문에도 많이 오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혼기 부부들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냥 한 침대에 6분이 누워 계시다. 신혼부부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부모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자녀가 많지 않잖아요. 정말 뭐 하나 둘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자녀의 네, 독립, 네. 출가 네. 부분들을 좀 네. 서로 이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다 보니까 갈등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는 중간에 끼어서 자기 그 성장한 자녀들과의 갈등 또 위에 자기 부모님들과의 갈등 사이에 끼어 있군요. 네. 아, 힘든 40대입니다. 네. 예. 또 30대 부부들은 정말 요즘 육아에 관심들이 진짜 많으세요. 대단하죠. 네. 뭐 아빠 엄마 다 네. 어떻게 하면 뭐 글쎄요 다른 프로이긴 하지만 하여튼 모두가 금쪽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는 거 같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30대 부부들은 부모됨의 좀 기쁨과 또 그런데 모두가 이제 요즘은 사실 맞벌이로 이제 같이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직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어떤 승진이든 뭐든 열심히 일해야 할 그런 때라 이제 이런 그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자녀 돌봄의 이슈가 제일 큰 거 같아요.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가. 뭐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육아휴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양육 돌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그래서 막 두 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키워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 또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니까, 뭐, 내가 육아휴직 할래, 네가 할래, 왜 나만 독박 육아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로 싸우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대에서 어느덧 살다 보면 40대가 돼 있고, 어느덧 50대, 60대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연령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당면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아주 다 달라지게 되군요. 그렇죠. 네. 무엇이든 간에 부부 갈등은 부부 불화를 부르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부부 관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그건 뭐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못하죠. 맞습니다. 네.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부모 사이의 갈등을,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불안을 그대로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 행동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럴 때 부모들은 우리 아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달랑, 아이만 고쳐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만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시거나 그러면 아니요, 무조건 가족이 다 같이 오세요라고 이렇게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게 내가 인간으로서 내 감정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밋을,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게 터져버리거나 그 안에 이제 싸우고 쌓이면 이제 이 안에서 스플릿 분열이 되거나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외연화의 어떤 문제를 갖거나 내면화된 그런 문제를 가져서 어머 얘가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래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체계의 역동들을. 네. 저도 그런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신생아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하다가 내려가서 신생아실에서 아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고 보는데 네. 그때 보면 이제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합창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뇌 학자들이 인간의 두뇌에 미러 뉴런,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8, 90년대에 이제 발견이 이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한 아이가 울면은 이제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배고파서 우는구나. 너 기저귀가 축축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신호로 인식하고 또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아이에게 거울처럼 반사적으로 반사가 돼서 따라 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거울신경세포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이제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따라 울고 웃고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이제 부모들 오실 때 우리 두 분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너 누구 닮아 이 모양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나 되는군요. 닮은 거죠. 그래 그리고 또 다른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면 그 부모들이 갈등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서로가 자기 감정에 메모리 되어서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미처 거기까지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예민하게 그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동생을 보호하기 그죠. 네, 동생을 데려와서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그렇지만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아이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부모 갈등 사이에 이제 중재자 전령이 되는 거죠. 저도 저 하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한 5살 때쯤 이제 아빠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죠. 아빠가 이해해. 엄마가 잘못됐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근데 그걸 제가 한 20살이 넘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걔 나름으로 그걸 중재하려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결심했던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이 참 그래서 중재하다 안 되면 아이들이 그게 이제 어떤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증상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들이 싸울 때 거의 전쟁을 겪고 있고 전쟁 속에 호화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제가 유치원에 컨설팅을 나갔을 때 본 사례 중에 부부가 이혼을 해서 이제 아마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아이를 보러 유치원에 오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를 교실에서 불러내서 복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격한 거는 이제 간식도 주고 복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래 아빠는 내가 아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 내가
애들이 보통 왜 쟤는 아빠를 집에서 만나지 왜 유치원에서 만나 이런 생각을 할 그렇지. 거라는 생각을 미처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일까. 내가 아빠가 오셔서 좋기도 그래.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체면이나 이런 게 그냥 저 혼자 좀 걱정했을 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아빠도 아마 굉장히 그 복잡한 심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제가 우리가 이혼했어요 TV 프로를 보면서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어려서 갈등을 몰랐을 거다 그랬는데 아이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 알았다고. 그런데 저도 보면서 울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어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싸우는 걸 모를 거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아픔과 불안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매우 놀랐어요. 부모들 역시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생각했다는 거죠. 네, 네, 네. 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치료사 이제 월러스타인 박사가 계세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부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이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게 싸우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그럼 좋은 거냐? 네. 뭐 차라리 그냥 따로따로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뭐 그걸 이혼을 하세요 마세요 답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닌데 네. 이렇게 어쨌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이혼이 특히나 이제 자녀가 어릴수록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예전에는 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부재, 어쨌든 이혼으로 인해서 한쪽 배우자가 부재했을 때 이제 뭐 어디 해외에 가시거나 뭐 어디 있다, 뭐, 네, 예, 네. 너가 말 잘 들면 오실 오실 거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오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는 나 때문에 부모가 오지 않는구나. 내가 아직도 말을 잘 듣는 게 네, 아닌가 네, 보구나. 네. 죄책감 그런 갖게 부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유아 때 다르고 아동기 때 다르고 청소년기 때 다르게 되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부모에 대해서 되게 또 적대감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 둘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 놓고는 왜 이렇게 네, 네. 책임 못 지고 이러냐라는 이야기들도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예. 네.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는 안 싸워요. 예. 그런 말씀들 많이 네. 하시거든요. 말씀 안 싸우고 무언 부부. 네. 그렇죠. 네. 냉정.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은 또 아이 클 때까지는 우리 그냥 애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부부로서 살지 말고 부모로서 우리 살자. 살자. 네. 그렇게 다짐하세요. 네, 그러나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예. 이렇게 그 치열하게 싸우는 거나 살벌하게 침묵하는 거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은 거죠. 네. 네, 네. 결국 부부간에 살벌하게 침묵하는 것도 네. 치열하게 엄청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말 안 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이 감정적이지 나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두 분 다 감정적이신 거죠. 말- 어떤 분은 소리 그런 말씀도 지르는 하세요. 소리. 네. 우리는 애들 없을 때 애들 잘 때 싸워요. 그러시죠.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그 다 아는 거죠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밖에서 막 이제 어린애가 막 둘째가 이렇게 뛰어서 막 들어와요. 막 하고 들어오면 큰애가 뭐라 그래요? 야, 네네. 엄마 화났어.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정말 깨끗발을 해서 둘이 탁 책상에 가서 공부하는. 공부하는 척 하는데 네. 정말 엄마 화났음 그 감정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정서의 프로그래밍 안에 들어온다고. 네.
이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5살 아이가 자기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싸우고 이혼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엄마 아빠 안 싸웠잖아. 이제 이 부부도 자기는 아이들 앞에서는 안 싸웠다는 싸웠지.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서로 보고 웃지는 않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안 싸우면 우리는 아이들이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착각이네요. 그렇죠. 네네. 다 훌륭한 부모이세요. 그러나 네. 아이들 자녀들에게는 한 명의 좋은 어머니와 한 명의 좋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들에게는 2명의 사이 좋은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자녀 세대들은 참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런 명칭을 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 네, 이런 네, 네. 이야기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에게 뭐를 물려줘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 걱정하시고 네. 그게 좀 미치지 못할 때 막 또 안타까워하시고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이들에게 주실 유산은 행복한 부부됨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게 최고의 유산 같아요. 네. 가슴이 찡하네요. 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가슴에 울림이 있네요. 부모들 모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바쁘신데 이곳까지 오셔서 네. 우리 가슴을 울리는 말씀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갈등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부간의 불안을 흡수하여 자녀도 불안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도 다 부모들의 그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